윤태곤 실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뭘 스페셜하게 볼까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내일 창설됩니다. 내일? 예. 기무사였죠, 과거? 그렇죠. 기무사를 대체한 새로운 기관이죠. 이게 앞서 지난 촛불 국면에서 기무사가 뭐 계엄령, 위수령 등에 대해 가지고 검토만 한 게 아니라 뭐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워보고 이런 게 밝혀졌잖아요. 지금 수사 중이죠. 그렇죠. 수사 중입니다만은. 예. 이거 아니래도 사실 기무사에 대한 개혁 수요가 아주 높았었죠. 네. 그래서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별도로 이제 뭐 기무사 개혁위 이런 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하지만 아예 이렇게 확 바뀐 건 그 계엄령 문건이 직격탄이었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뭐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해편. 해편? 그렇죠. 이 해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말이에요. 해체와 개편을 합친 거죠. 그렇죠. 해체보다는 약간 약하고 개편보다는 높은 이게 이제 해편이 된 거겠죠. 예. 송영무 장관이 경질된 것의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기무사 문제잖아요. 그럼요. 이게 현역 대령하고 말다툼하고 뭐 이런 거. 예.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 송 장관은 기무사 개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았어요. 지금 안보지원사령부 시스템보다 더 강하게 칼을 대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그 계엄 문건을 조기에 좀 청와대한테 자세하게 보고 안 하고 좀 쥐고 있었던 거. 그렇죠. 뭐 이런 게 있긴 있다 정도만 언급했던 거.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무사하고 그 과정에서 마치 드자비한 듯한 느낌을 준 거. 네. 국회에서 뭐 현역 대령이 송 장관한테 대거리하고 그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러니까 이제 영이 떨어졌으니까 네. 결국은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아무튼 좀 속도를 내서 내일 토요일인데 창설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내일 그러니까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아직 장관입니다. 그렇죠. 청문회 거칠 때까지는. 그럼요. 네. 경기도 과천시에 이제 기무사 청사에서 안보지원사 창설식을 엽니다. 간판이 바뀌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예. 창설식에서는 이제 남영신 육군 중장이 초대 사령관이 되는데, 남사령관이 현재 마지막 기무사령관이에요. 네네. 거기다가 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장을 겸하고 있는데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이 되는 거죠. 마지막 기무사령관이자 초대 안보지원사령관. 남사령관은 이제 비육사 출신입니다. 학군 ROTC 출신이에요. 부산 아하. 동아대. 특전사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어제 제가 개각임사 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서열 2위인 참모장이 공군 전재용 준장이 맡게 됩니다. 네네. 지금 준장인데 참모장 임명과 동시에 소장으로 진급하거든요. 공군 출신. 그렇죠. 국방장관 내정자도 공군 출신이죠. 네. 안보지원사령부의 인원은 줄인다고 했는데 조직 구성 어떻게 됩니까? 예, 4,200명, 기무사가 4,200명 정도 되는데 30% 이상 감축한다. 이래가지고 한 2,900명 정도로 축소 운영된다고 합니다. 네. 정원 감축은 이제 2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우선 이제 3대 불법 행위 관련자를 포함해서 현역 간부 750명 원대 복귀 조치하고, 그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병들. 예. 전역하고 그 자리를 안 채우는 거죠. 그렇게 점진적으로 줄인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0년 9월 1일 기준으로 현역 간부를 추가로 감축하고 군무원을 증원해서 군인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2,900명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30%를 없앨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지금 당장 한 750명 정도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예. 국방부 관계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이제 1일부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이건 대통령령입니다. 이게 시행이 되는데,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수행 기본 원칙과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겨 있어서 이제 안보지원사는 국군 정보부대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평가해 봅시다.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이게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번에 확실히 조직 문화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도보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조직 문화인데 이걸 확실히 고친다는 거죠. 이걸 고치기 위해서 대통령령도 새롭게 만들고. 네. 예. 각 지역에 편제되어 있는 기무부대가 있는데, 이 기무부대를 보면 이중적이었습니다. 뭐냐면은 국방부나 군사령부, 군단 이런 데 기무부대가 있어요. 네. 원래 있는 거죠. 예. 그거 외에 광역단체별로 전국에 11개 지역 기무부대가 있었어요. 뭐 서울지구 기무부대, 뭐 전북지구 기무부대, 옥상옥이었고 여기서 폐단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고, 심지어 여기 이제 대령급 기무부대장의 사택이 뭐 해군 참모총장보다 더 넓다. 허허. 예. 그래요. 이런 지역 기무부대는 사라집니다. 전부 다 없어져요? 예. 아예 폐지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문화가 바뀐다는 거죠. 그건 긍정적인 면이고요. 예. 그리고요. 부정적인 쪽을 보면 안보지원사의 역할이나 편제가 기존 기무사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기무사의 이제 양대 기능이 방첩과 대전복 기능인데 예. 방첩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대전복 기능이 말하자면 쿠데타 방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에도 뭐 기무사, 안보지원사 이것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없는 건 아닌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방첩 기능은 강하고 대전복 기능을 전담하는 이런 조직은 뭐 아예 없거나 약합니다. 이건 말하자면은 뭐 군 검찰이나 헌병에서 네.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안보 지원사는 그대로 다 갖고 가는 거거든요. 정치 개입 논란이 벌어지는 게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쿠데타를 막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럼 뭐 정권을 보위해야 된다. 점점 확장돼 가지고 뭐 계엄령 검토 이까지 간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민간인 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 이거 사실 지금도 다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기부가 국정원 된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수도 있지 네. 역할 편제는 똑같다. 네. 인원은 줄인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기능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뭐 대통령 독대 안 한다는 건데 대통령 독대라는 건요. 법으로 하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르면은 하고 안 부르면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이제 긍정론, 부정론 다 일리가 있는데 저는 정부가 이제 좀 안보 지원사를 확실히 환골탈퇴시킨다 의지는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지만 잘 쓰면 된다라는 생각에 조직이나 제도 개편에 좀 소극적이지 않냐. 조금 더 이 편제를 쫙 줄여버리는 데 했어야 된다. 애초에 송영무 장관이 만든 계획은 기무사를 국방부 내 본부로 편제한다는 거예요. 그런 안이 있었죠. 예, 국방부 내에 지금 정보본부, 뭐 작전본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장관을 통해서 통제가 명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청와대 눈치 안 보고. 근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기무사령관 대통령한테 독대하고 독대하지 않더라도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고 현 정부 들어와서도 기무사는 NSC 즉 청와대 안보실이 아니라 민정수석실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지금 민정수석실에도 기무사 현역 영관급 장교가 파견 나가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결국 이 고리를 끊어내야지 본질적 개혁이 된다는 이제 주장이 있는 거죠. 결국 그거는 국방부 산하 본부 정도로 갔어야 한다? 그 네. 말인데 거기에 못 미친다? 그렇죠. 그런 이게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때도 검찰이나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뭐 인적 개혁이라든지 이런 건 있었을지언정 제도 자체에 대해 크게 손을 못 댔기 때문에 제자리로 아니 뭐 더 안 좋게 돌아갔다. 예.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기무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보면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 예를 들어 보죠. 지검장이 고검장급이었는데 지검장급으로 낮추긴 했는데 인지수사부서 점점 늘어나고 검사 숫자 늘어나고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3차장까지 있었는데 4차장까지로 늘어났어요. 현 정부 들어와서 예. 각 기관에 파견 나가는 검사 숫자도 더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그 대검 중수부 있다가 없앴잖아요. 네, 반부패부로 바뀌었죠. 대신에 또 이런 서울중앙지검이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특별감찰관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어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발탁됐는데 이제 특별감찰관 때 일 잘했다고 발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청와대하고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한 특별감찰관 이거 지금 법적 기구입니다.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 만들면 된다는 논리인데.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후로 아무도 인선을 안 한 거죠. 그렇죠. 박근혜 때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고 그럼요. 있고. 공수처 언제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만들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특별감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죠. 네, 엄밀히 말하면 이건 뭐 불법까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탈법적 상황인 거예요. 네. 그리고 안보지원사에도 검사가 가게 됐고. 어제 뭐 검사가 예. 여기저기 너무 많이 간다 얘기했죠. 그렇죠. 지금 이제 감찰실장으로 현직 부장검사급인 이용일 여주지청장이 임명됩니다. 내일. 이 청장은 창설준비단에서부터 법무팀장을 맡아서 조직개편 참여했는데 지금 법에 따르면은 대한민국 군에는 군인과 군무원만 일할 수 있습니다. 장관 네. 말고요. 장차관 말고. 네. 그래서 이 청장을 보내기 위해서 법을 바꾼다고 하거든요. 이 청장은 법적 신분이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법까지 바꿔서 검사를 보낸다. 네. 자, 이게 딜레마적 상황입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칼이 필요하다. 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흉기도 되고 음식을 만드는 도구도 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칼 자체에 대해서 좀 손을 대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이게요, 힘 있을 때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힘 빠지고 지지율 떨어지고 정권 말이 돼서 이런 조직 축소하려고 하면은 말이 안 먹히거든요. 그렇죠. 칼 자체에 손을 대자, 즉 예. 조직 자체에 조금 더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윤태권 실장의 생각이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